자, 반갑습니다. 9월 모의고사 사회문화 해설을 맡은 한서고등학교 교사 김현석입니다. 바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살펴볼 문항은요, 바로 5번입니다. 네, 이번에 빈곤 문항이 5번으로 나왔는데 자료 분석 문항으로 나왔죠.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술형 평가 다음 글에 제시된 빈곤의 유형 A에 대한 옳은 설명을 4가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빈곤은 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식주가 확보된 상태라 하더라도 사회의 전반적 소득 수준과 비교해서 소득 수준이 낮은 상태 역시 빈곤으로 분류된다. 이런 유형의 빈곤을 A라고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A의 의미를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전반적 소득 수준과 비교해서 소득 수준이 낮은 상태, 사회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과 비교하는 상태의 빈곤, 이런 것을 우리가 상대적 빈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A가 상대적 빈곤이라는 점 우리가 체크해보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채점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객관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파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상대적 빈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죠? 그쵸, 바로 중위소득의 50%라고 하는 빈곤선을 두고 상대적 빈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위소득의 50%라고 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으니 기억은 동그라미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럼 아래에 있는 내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가랑 나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맨 아래에 있는 4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X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상대적 빈곤은 사회 전반적인 소득 수준에 비해서 내 소득 수준이 낮은 상태,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리 모두가 잘 산다고 해도 그 중에서는 더 잘 사는 사람,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파악해야 합니다. 자, 그럼 기억이랑 니은은 이렇게 넣어봤는데 그럼 아래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에 해당한 시중 결과는 동일하다 라고 나와 있는데 기억은 동그라미인 반면 니은은 X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의 채점 결과는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가에는 옳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빈곤선이 결정된다가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답만 먼저 확인하면은 틀린 선지가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빈곤선 파악하는 거 바로 이것은 절대적 빈곤이기 때문이죠. 네, 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빈곤하다고 인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네, 나에 대한 채점 결과는 X이기 때문에 나는 상대적 빈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들어가야 하는데 일단은 지금 요거 상대적 빈곤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분류된다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은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디귿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속성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생각보다 오답률이 꽤 높은 수준을 기록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선생님의 말부터 봤을 때 갑을 정은 옳은 사례를 제시했고 병은 기억, 무는 니은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라고 나타났습니다. 먼저 기억이랑 니은이 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의 젓가락 사용법을 익혀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다. 네, 이 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눈에 들어와야 되는 표현 뭘까요? 그쵸. 바로 익혀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네, 이 점에서 기억은 바로 학습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니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특정 기간에 신들이 인물을 교대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 기간을 신성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나와 있네요. 네, 니은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공유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네, 이 문화를 공유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렇게 기억이랑 니은을 찾아봤으니까 그 아래에 있는 선지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억은 문화가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더욱 복잡하고 풍부해지는 것임을 의미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설명은요, 기억이 아니라 바로 축적성에 해당하는 그런 설명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문화가 여러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나타내는 것임을 의미한다. 네, 이것은요, 니은이 아니라 어떤 거죠? 바로 전체성에 해당하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은 병은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 한마디로 학습성에 해당하는 사례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번 선지에서 나오는 내비게이션 등장 이후 운전할 때 종이 지도로 길을 찾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졌다, 사라졌다 라고 나오는 이 사례는 우리가 어떠한 문화의 속성이랑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학습성이라기보다는 바로 변동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린 그런 사례 선지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에는 정의 축적성을 제시했는데 선생님은 정의 옳은 사례를 제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축적성을 나타내는 사례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혈액형으로 성향을 파악했지만 요즘은 성격 검사 결과를 통해 성향을 파악하는 것을 즐긴다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4번에 나와 있는 선지는요, 우리가 또다시 한번 변동성을 의미하는 나타내는 그런 사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네, 나는 축적성을 드러내야 되지만 변동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4번 역시 틀린 선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은 답은 5번이 될 텐데요. 한번 5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는 니은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에는 공유성이 강조되는 두드러지는 그런 사례가 들어가야 합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에는 팬클럽마다 좋아하는 연예인을 상징하는 색깔을 정하고 그 색깔을 음원에 활용한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팬클럽 구성원들은 같은 문화 요소를 정하고 그에 대한 공통적 인식을 기반으로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에 들어가는 이 사례는 우리가 공유성이 부각되는 그런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겠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살펴보겠습니다. 7번은 오답률이 꽤나 높았던 그런 문제인데요.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파악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네, 갑의병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집단 또는 조직의 개수 이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갑의병이 속해 있는 집단 또는 조직의 개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위에 있는 제시문을 읽어보면서 갑의병이 어떠한 조직에 속해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상담센터가 주관하는 취업특강을 교내 독서 모임에서 함께하고 있는 일과 들었음. 이번에는 총동창회 주최로 땡땡 기업에서 진행하는 취업특강에 참여할 예정임. 땡땡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병이 추천해준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강 개설 여부가 궁금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은 갑의 말에서 우리가 갑을 병이 속해 있는 집단을 조금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갑의병은 A대학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 A대학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갑은 교내 독서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만 그 독서 모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속해 있다 그랬죠. 을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을 역시 교내 독서 모임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넘어가다 보면은 병은 땡땡 시민단체에 속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의 말에서 갑의병이 각각 이런 식으로 사회, 집단 또는 조직에 속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을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 시민단체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후배와 여기 땡땡 시민단체 나왔고요.
여름방학에 땡땡 방송사가 주관하는 직업체험 활동에 참가 예정이라 취업특강 참석이 어려움. 언론인이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방송인협회의 특강 개최를 취업상담센터에 건의하고 싶음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을의 말을 통해서는요, 을이 땡땡 시민단체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병 이야기 들어보고 어디 속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선배가 운영하는 대안학교에서 수업 보조 강사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갑이, 네, 일단은 대안학교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이 대안학교에서는 병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갑이 같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땡땡 기업에 진행하는 취업특강에 같이 가자고 함. 졸업 후 대학원 진학도 고민 중이라 참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음 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병의 말을 통해서는요, 갑과 병이 모두 대안학교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두고 아래에 있는 내용 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공식 조직의 개수. 이것은 을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2차적 사회적 기관의 개수보다 많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갑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공식 조직 세어보면요. 첫 번째로는 취업상담센터 이거 있고요. 그리고 총동창회, 땡땡 기업, 그리고 땡땡 시민단체 이렇게 총 4개의 공식 조직이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을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2차적 사회화 기관은요. 일단 첫 번째로 땡땡 시민단체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땡땡 방송사, 그리고 방송인협회, 그리고 취업상담센터 이런 식으로 4개가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다라고 하는 이 선지는 틀린 것이 되겠죠. 네, 2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을이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와 같다 라고 나와 있었는데, 을이 작성한 내용에서 나타난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요, 첫 번째로 시민단체에 있고요. 그리고 방송인협회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반면에 을이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요, 먼저 교내 독서 동아리, 그리고 땡땡 시민단체 이렇게 2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같다라고 이야기한 2번 선지는 네, 옳은 선지가 되는 거겠죠. 네, 그럼 다음으로 3번 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요, 일단은 A 대학교, 그리고 대안학교 이렇게 총 2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이것은 갑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갑 역시 A대학교, 대안학교 총 2개의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다라고 표현한 3번은 틀리게 되겠죠. 다음으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2차 집단의 개수는 병이 속해 있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보다 적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갑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2차 집단은요, A대학교랑 대안학교 이렇게 2개가 됩니다. 반면 병이 속해 있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요, 네, 바로 시민단체 1개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다라고 표현한 이 선지는 틀리게 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5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이 함께 속해 있는 비공식 조직은 없지만 을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이익사회는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비공식 조직은요, 우리가 공식 조직 내에 있으면서 친목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집단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교내 독서 동아리가 그런 비공식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과 을이 함께 속해 있는 비공식 조직이 없다고 표현한 5번 선지는 틀리게 됩니다. 반면에 을과 병이 함께 소속해 있는 이익사회는 네, 바로 시민단체, 그리고 A대학교 이렇게 2가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은 틀리고 뒤는 맞는 그런 선지가 되겠습니다. 네, 7번 풀어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씩 풀어나가면 어렵지 않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을 두고서 꼼꼼하게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7번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항은 자료수집 방법에 관한 문제였는데,
꽤나 시간이 드는 그런 방식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념에 충실하다고 하면은 다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는 자료수집 방법 ABC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가에 대한 예, 아니, 응답을 통해서 A와 B를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B와 C를 구분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고요. A에서 C는 각각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중 하나이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가를 통해서 A와 B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를 통해서 B와 C가 갖는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나와야 한다 라는 것을 파악해 두고 염두에 두고 아래 있는 선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 선지 보겠습니다. A가 질문지법이라고 한다면 가에는 주로 질적자를 수집할 때 활용합니까? 가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A가 질문지법이라고 하면요, 이제 BC는 면접법 또는 참여관찰법이 들어가는데 지금 나와 있는 해당 질문은 면접법이랑 참여관찰법에서 예라고 할 질문, 그리고 질문지법에서는 아니요 라고 이야기할 질문이기 때문에 A와 B를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B와 C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번 선지는 틀린 게 됩니다. 다음으로 2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가 면접법이라고 한다면 이제 B랑 C는 질문지법이나 참여관찰법이 될 텐데 해당 질문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나 문자로 소통할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자료 수집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참여관찰법은 예 라고 이야기하지만 면접법이나 질문지법은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의 면접법이 있을 때 B가 질문지법이라면 A와 B를 구분할 수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가 참여관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A랑 B는 면접법이랑 질문지법 둘 중 하나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가에 들어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필수적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3번이 답은 맞습니다. 일단은 해당 질문을 통해서 면접법과 질문지법을 구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둘 다 예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A와 B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3번이 이렇게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다음으로 4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가 질문지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A랑 B가 면접법이랑 참여관찰법 중 하나가 되는 거였죠. 네, 그러면 가에 들어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표준화, 구조화된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입니까? 라고 한 질문인데 이 질문에는 질문지법에서는 예 라고 이야기하고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에서는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네, 해당 질문을 통해서 A랑 B,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4번 역시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5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렵습니다가 들어간다면 B는 주로 방법론적 이론론을 전제로 한 연구에 활용된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질문지법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를 통해서 A와 B를 구분할 수 있지만 B와 C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A는 질문지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B랑 C는 면접법 또는 참여관찰법 중 하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법론적 이론론을 전제로 한 연구에 주로 활용되는 것은 질문지법이 되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번 선지 역시 틀린 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B는요, 방법론적 이론론이 아닌 이원론을 전제로 한 연구에 주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5번 선지 역시 틀리다.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10번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15번 문제는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문항으로 나왔죠. 대신에 개념이 조금 더 중요한 그런 문항이 나왔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1에는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동일하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가를 읽어보면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는 제도. 네, 우리가 기초연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제도이고요. 이것은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공공부조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음으로 나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 사망, 장애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와 고용주 등이 분담해서 마련한 기금을 통해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네, 이것은 우리가 국민연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제도가 되는 거고요. 이는 우리가 사회보험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가는 공공부조, 나는 사회보험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아래 자료와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는 우리가 공공부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나는 사회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년과 T 플러스 30년 모두 각국 남녀 인구는 각각 1000만이기 때문에 네, 각국의 인구는 우리가 2000만 명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위에 나타난 그래프의 단위는 만명이기 때문에 15는 15만 명, 30은 30만 명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두고서 이제 아래에 있는 선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년에 수급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의 남성 수급자 수는 여성 수급자 수의 3배이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수급자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 이거 뭘까요? 네, 우리가 공공부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부조의 T년 수급자 수를 비교해 보면요. 네, 남성은요, 15만, 그리고 여성은 45만으로 여성 수급자 수가 남성 수급자의 3배입니다. 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선지는 틀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T년에 비해 T 플러스 30년에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60만 명이 증가하였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 우리는 이것을 사회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사회보험의 수급자 수는요, 우리 T년에는 네, 남성 60만 더하기 여성 40만 해가지고 100만이었고 T 플러스 30년에는 저희가 남성 80만 더하기 여성 80만 해서 160만 명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만 명에서 160만으로 늘어났으니까 60만 명 증가한 거 맞는 선지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T년에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 먼저 체크하고 갈게요. 이거 어떤 제도일까요? 네, 그쵸. 이것도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네, 사회보험 수급자 중에서 남성 수급자 비율은 T 플러스 30년에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 네, 이건 뭐죠? 네, 이건 역시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 수급자 중 여성 수급자 비율보다 높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T년에 사회보험 수급자 중 남성 수급자의 비율, 그리고 T 플러스 30년에 사회보험 수급자 중 여성 수급자의 비율, 이 두 개를 비교해라 라고 나타나 있는 거죠. 먼저 T년에 보면요, 남성 수급자 수 60만 더하기 여성 수급자 수 40만, 이 중에서 남성 수급자 수는 60만 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 중에 60만 명이니까 60%다 라는 거 미리 생각을 해 두고요. 네, 그럼 T 플러스 30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성 수급자 수는요 80만 명이고 여성 수급자 수 역시 80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여성 수급자 비율은요 80만 명이기 때문에 160분에 80, 그렇기 때문에 바로 2분의 1, 50%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10분의 6이 10분의 5보다 크니까 우리는 디귿은 맞는 선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리을 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년에 각국 인구 중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 이게 어떤 제도일까요? 네, 이건 역시 또 사회보험입니다. 네, T년 각국 인구 중 사회보험 수급자 비율은 T 플러스 30년에 각국 인구 중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이건 뭐죠?
네, 우리가 공공부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T 플러스 30년의 갑국 인구 중 공공부조 수급자 비율보다 낮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것부터 살펴볼게요. 네, T년의 갑국 인구는요, 남자 1000만, 여자 1000만 해가지고 총 2000만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사회보험 수급자는요, 남성 60만 플러스 여성 40만 해가지고 총 100만이 나옵니다. 반면에 T 플러스 30년에 역시 각국의 인구는 2천만이고요. 공공부조의 수급자 비율은 우리가 30 그리고 60 해서 90만 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우리가 이 분수를 비교하면은 2000분의 100이 2000분의 120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 리을선지도 틀리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징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해놨다라고 하면은 헷갈리지 않고 천천히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문제에서 옳은 선지는 니은 디귿이었으니까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점 문제가 나왔죠. 이전에는 갑과 을이 등장하는 채점 문제는 꽤나 자주 등장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갑과 을에 더해서 병이 나오면서 난이도를 올렸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갑을병이 나오는 채점 문제는요, 유형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개념만 일탈이론 혹은 자료수집 방법 이렇게 바꿔서 그대로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풀이법 반드시 알아둘 필요 있겠습니다. 네, 보통 이런 채점 문제가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요, 바로 갑, 을, 병의 점수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점수는 몇 점인가, 그리고 같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누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겠죠. 네, 지금 보니까 3점, 2점, 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는 3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갑과 병이 같은 점수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할 일은 이들이 각각 어떠한 답변을 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네, 지금 보면요. 갑과 병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갑은 아니요, 병은 예.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갑은 예, 병은 아니요 하면서 서로 다른 답변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ABC를 찾아 나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네, 첫 번째로 갑이랑 병이 네, 똑같이 대답한 두 번째, 네 번째 질문에서 0점을 얻는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우는요, 네, 갑병이 4점 중에서 3점을 얻어야 하는데 두 번째, 네 번째 문항에서 빵점을 받는 순간 3점까지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성립이 불가능한 경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갑병이 1점을 얻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은 1번 문항과 3번 문항에서 둘 다, 그러니까 갑이랑 병이 둘 다 2점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갑과 병의 답변은 1번, 3번 문항에서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들이 둘 다 같이 2점씩 받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갑병이 두 번째, 네 번째 문항에서 1점을 받아가는 건 역시 불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해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남은 거 바로 2점을 받아가는 그런 일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갑이랑 병은 2번, 4번 문항에서 2점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1번 문항이랑 3번 문항에서 1점씩을 각각 받아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2번이랑 4번의 옳은 답은 얘가 되는 거겠죠. 네, 을은 둘 다 아니오를 했기 때문에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2번이랑 4번에서 점수를 얻지 못하는 을은 1번이랑 3번에서 점수를 얻어야지
2점이라고 하는 점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이 1번이랑 3번에 답변한 아니요가 맞는 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 문항에서 아니요라고 답한 갑이 1점을 받아가는 거고 3번 문항에서 아니요라고 답한 병이 점수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누가 어디서 점수를 받아가는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를 토대로 우리가 ABC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에서 나와 있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와 있는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 갈등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는가? 네, 이 입장 어떤 이론일까요? 네, 그렇죠. 바로 갈등론에 해당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1번 문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A랑 B랑 C를 특정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할게요. 네, 개인의 행위를 강제하는 사회 구조를 중시하는가? 네, 이거는 어떤 관점에 해당하는 걸까요? 네, 이 관점은 우리가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기능론, 갈등론, 네,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씨는 B와 달리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네, 예라고 답한 게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B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B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는 우리가 1번 질문을 통해서 A랑 C를 찾아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네, A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요, 아니요가 갔었죠. 네, A는 B와 달리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 갈등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는가?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을 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는 기능론 그리고 C는 갈등론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A, B, C 각각이 어떠한 관점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래에 있는 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는 기능론이었고요. 그리고 C는 갈등론이었죠. 기능론은 갈등론과 달리 사회가 본질적으로 변동을 지향한다고 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사회가 본질적으로 변동을 지향한다고 보는 관점은요. 이것은 갈등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번 선지는 A랑 C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1번 선지는 틀린 게 되는 거겠죠. 네, B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었고요. A는 기능론이었습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기능론과 달리 다양한 사회제도의 상호의존관계에 주목한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네, 다양한 사회제도의 상호의존관계에 주목하는 이 관점은 우리가 기능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이번 선지도 B와 A가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그런 선지였습니다. 네, 3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갈등론이었고 B는 우리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었죠. 갈등론은 상징적 상호작용과 달리 인간이 상황 정의에 기초해서 행동한다고 본다 라고 나타나 있는데 지금 인간이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행동한다고 보는 이런 관점은요. 우리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역시 C랑 B가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그런 선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4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 그런 문항 선지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가에 대한 답변으로 아니요라고 해야지 1점을 받아갔기 때문에 가에는 옳지 않은 그런 질문이 들어가야 합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에는 B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었고요. A는 기능론이었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기능론과 달리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가에는 옳지 않은 내용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지금 이 질문은 우리가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옳은 질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자체는 옳지만 가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질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4번 역시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남은 선지가 5번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건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에 대한 답은 우리가 얘가 옳은 답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에는 옳은 질문이 들어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기능론이었고요. C는 갈등론이었죠. 기능론은 갈등론과 달리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는가가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 질문은 옳은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되겠죠. 네, 지금 한마디로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금 이것이 기능론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기능론은 균형과 조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이론이라는 비판을 받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이론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는 거겠죠. 20번 문항은 또 부양비 문제가 나왔습니다. 부양비 문제는 이제 나름대로 전형적인 풀이가 존재하는 그런 문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연습만 잘 해준다라고 하면은 시간만 좀 들이면 언제든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양비 문제가 나오면요 우리는 노년인구, 유소년인구, 부양인구 이들이 적절하게 정리된 노유부 표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제시문에 제시된 국가와 연도별 인구 특징을 잘 정리하면은 우리가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갑국과 을국이 나오고요. 그리고 A에서 C가 나오네요. 네, A에서 C는요, 각각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년 인구 중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유심히 볼 것 중 한 개는요. 갑국에서 T년의 유소년 부양비가 50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유소년 부양비는요. 이렇게 나와 있죠. 부양인구 분의 유소년 인구 곱하기 100을 통해서 유소년 부양비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소년 부양비가 50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부양인구가 100이라고 할 때 유소년 인구는 50이다. 한마디로 유소년 인구가 1일 때 부양인구가 2이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읽어보면은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각국의 유소년 인구가 10% 감소하고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20% 감소하였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 T년에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가 T년에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 총 인구를 한번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표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가정하면요, 각 인구의 비중은 인구 수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네, 먼저 지금 A, B, C가 무엇인지 찾아나가야 되는데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랑 B랑 C는 각각 인구의 인구 비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A와 B와 C를 더하면은 100이 되겠구나, 100%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에 더해서 갑국 T년을 보면은 A분의 B 플러스 C는 3분의 2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적절하게 고려한다면 A는 60이 나오고 B 플러스 C는 40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C분의 B, 그러니까 C분의 B가 3분의 1이라는 것과 그리고 B 플러스 C가 40이라는 것을 적절하게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C는 30 그리고 B는 10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더 활용되는 게 바로 아까 전에 나왔던 갑국 T년의 유소년 부양비가 됐는데요. 네, 유소년 부양비가 50이라는 점에서 갑국의 T년 갑국의 부양 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2배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조건에 만족하는 것이 바로 A 60과 C 30이 되는데요. 네, 그 점에서 A가 바로 부양 인구, 그리고 C가 유소년 인구, 그리고 B가 노년 인구가 된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체크를 하고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구한 걸 통해서 표를 이렇게 이렇게 채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국 T년에 비해서 T 플러스 50년의 유소년 인구가 10% 감소했기 때문에 27명이 되겠구나 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갑국 T 플러스 50년을 한번 적절하게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국 T 플러스 50년에서 C분의 B가 3분의 2라고 나타나 있죠. 네, 그 와중에 C는 27명이기 때문에 B는 우리가 18이 되겠구나 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남은 것은 우리가 A분의 B 플러스 C를 활용하는 게 되겠죠. 네, A분의 B 플러스 C에서 우리가 B 플러스 C는 45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A는 45가 되겠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45, 그리고 각국의 T 플러스 50년의 총 인구는 90명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같은 방식을 활용하면요, 을국의 T년과 T 플러스 50년의 인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채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를 채웠다라고 가정을 하고 아래 있는 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T년의 노년부양비는 갑국이 을국의 2배이다 라고 나타나 있죠. 네, 노년부양비는 이렇게 구하는데 부양인구분의 노년인구 곱하기 100인데 결국 100은 똑같이 곱해주는 수이기 때문에 부양인구분의 노년인구만 적절하게 비교해주면은 크기 비교할 수 있겠죠. 네, 갑국의 노년인구는요 10이 되고 그리고 부양인구는 60이 되기 때문에 네, 60분의 10 그러니까 6분의 1만큼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을국의 노년부양비는요 13분의 1 곱하기 10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6분의 1이랑 13분의 1을 비교하게 되는 건데 네, 2배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선지는 틀리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2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50년의 유소년 인구는 갑국과 을국이 동일하다라고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정리한 표에 따르면 T 플러스 50년의 갑국의 유소년 인구는요 27명이었고 을국은요 24명이었죠. 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선지도 틀린 것이 됩니다. 네, 3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고령 사회는요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그러니까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을국과 갑국에서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간단하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 플러스 50년에 을국은 전체 인구가 80명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노년 인구는 16이기 때문에 이에 100을 곱해주면은 을국은 20%로 초고령 사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갑국은요 우리가 총 인구 90분의 노년 인구 18 곱하기 100을 하면 이 역시 20%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라는 표현이 틀렸고 T 플러스 50년에는 갑국과 을국이 모두 초고령 사회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선지가 되는 거겠죠. 네, 4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출산 고령화라고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유소년 인구는 줄어들고 반면에 노년 인구는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의미하는 거겠죠. 네, 4번 선지에서는 T년에서 T 플러스 5년 사이에 을국에서는 갑국과 달리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한번 갑국과 을국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국에서 유소년 인구는요 줄었고요. 노년 인구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을국에서도 유소년 인구는 줄고 노년 인구는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라고 표현한 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고 을국과 각국에서 모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선지가 되는 거겠죠. 5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T년의 부양인구는 을국이 갑국보다 많고 T 플러스 50년의 부양인구는 갑국이 을국보다 많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T년과 T 플러스 50년의 부양인구를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네, T년의 부양인구는요, 을국이 65명, 그리고 갑국이 60명으로 을국이 갑국보다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T 플러스 50년을 비교하면요, 네, 갑국은요 45명이고 을국은 40명으로 갑국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번이 옳은 선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노유부 표를 완성하면은 아래의 선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다 풀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20번 문제처럼 나온 부양비 문제를 보면은 각각의 조건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이를 활용해서 표를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네, 9월 모의고사 해설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 받을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